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갑니다. 매주 목요일에는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톡 쏘는 맛이 일품인 3인 3색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신장식 변호사랑 제가 오버하면 김필성 변호사가 좀 따독따독거려지는 우리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 아주 상큼합니다. 넥타이 색깔도 특이하고. 아, 예, 오늘 어디 감사합니다. 가세요? 예. 짤짤이쇼 나갑니다. 부담돼 죽겠어요, 짤짤이쇼. 정말 진짜 거기 왜 이렇게 아니, 지난번에 신유진 변호사가 나가서 겨터를 붙이고 나가는.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 그래야 되는 줄 아는. 어머나. 나 도저히 못 나갑니다. 신유진 변호사 때문에 했더니 부담 없이 나오세요. 그런 거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거기 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거죠, 요즘에? 신 변호사의 무리수라고 제작진에서는 얘기를 그러니까 신 변호사는 좀 신유진 변호사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좀 특이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재밌네요. 변호사가 개그맨 되는 우회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신 변호사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예.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일단 한번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황무성 사장이 지금 부당하게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직에서 내려온 거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도의 흐름이었고 또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황 전 사장의 당시 행적이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기죄로 당시에 기소가 돼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유죄까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녹취록 공개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녹취록 공개일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황무성 전 성남도계공 사장의 녹취록은 2021년 10월 24일 날 채널A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정 실장, 이건 이제 이 정 실장이라는 사람은 정진상 실장이죠.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우는 이재명 후보의. 자, 이 정 실장이라는 이름이 8번이나 보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얘기도 7번이나 등장한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센세이셔널하게 얘기가 됐었어요. 이게 바로 10월 24일 날 얘기였습니다. 10월 25일에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황무성 전 성남 도계공 사장에 대해서 사퇴를 강요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7차례 시장 언급 이 보도가 이제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조선일보 황무성 찍어내기에 성남시 감사실 동원 이런 보도가 또 나와서 아, 이재명 지사가 정말로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죠. 성남시장이라는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황무성이를 이렇게 내쳤구나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진행이 됐고요. 황무성 주장은 성남시청 감사관실에서 두 차례 요청이 있어 간 적이 있다. 또 황무성 전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성남시청 감사관실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도시공사 관계자들도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이게 다 조선일보 보도예요. 이거. 그리고 꼭 그날 또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당시 감사실에서 근무했다는 복수자들의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감사실에서 감사한 건 맞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27일이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 전후에 거액의 사기 사건 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고 확정 판결까지 돼서 유죄가 인정됐다. 여기까지가 지금 정리가 된 내용이죠. 자, 신장식 변호사님한테 여쭤봅니다. 네.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압박을 한 당사자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주장하는 근거. 이건 녹취록 관련된 내용인데요. 황 사장의 주장 근거는 뭐였습니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녹취록에서 정진상 그러니까 소위 뭐 자타공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정진석 실장이 여러 번 언급됐다. 그 다음에 시장님 뭐 이런 취지의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녹취록에 시장 이재명 시장을 지칭하는 시장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쭉 이제 언급이 됐던 이 녹취록 관련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또 본인이 부인을 했는데 황무성 사장이 측근이 이제 감사관실에서 찍어내기 감사, 표적 감사해서 감사관실에 2번이나 이 몰래 불려간 적이 있었다. 근데 이제 감사관실 쪽 직원은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아, 시장님이 오늘 불러서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은 나 조사받으러 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냐. 했더니
아니 그냥 병원 간다고 하고 조사받으러 갔다 오세요. 이렇게 또 코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예. 오. 뭐 그런 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실은 네네.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 뭐 시장의 명을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관실을 움직여서 찍어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 결국은 소위 유한기까지 보내서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성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보도가 쭉 보도가 연결됐어요. 있었던 거죠. 예. 그랬는데 이상하더라. 해당 녹취록은 2015년 2월 6일에 녹음이 된 건데 공모 지침서 대장동 개발 공모 지침서는 황 전 사장 자신이 결제한 걸로 그때로부터 일주일 지난 다음에 결제가 됐는데 날짜로는 이렇게 확인되니까 도대체 뭐냐 그날 잘렸다더니만 그거 아닌 거 아니냐 이 녹취록 제대로 된 거 맞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김 당시에 뭐 이제 황 사장 말로는 이 녹취록이 녹음된 그날 사인을 해서 줬다. 근데 실제로 처리가 된 건 3월 이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된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강조가 됐던 거는 이제 자기가 그 전에 제대로 일을 할 때는 이른바 이제 50대 50으로 이익을 나누는 식으로 갔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떨려나고 나면서 급히 이제 확정이익으로 바꾸며 진행이 됐고 그 과정을 유등규 씨가 처리했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 후에 된 이걸 서류를 보니까 본인이 사인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럼 본인이 사인했으면 어쨌든 본인이 읽어보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이게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오후 늦게 서울신문 단독 보도로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 그게 이제 나오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황 사장이 이게 일종의 표지가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안에 자기가 사인한 거는 50대 50 내용이었는데 이게 내용이 바뀐 거다라는 식으로 어제 잠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오고 없을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공기업 있잖아요. 이거 기업특성상 그런 식으로 이거를 갈아치겠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니겠다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네. 더 이상 후속 보도가 안 나오더니 어제 YTN 보도에서 나왔는데 거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그 100장 넘는 이거를 다 읽어봐서 내용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얘기로 바뀌었어요. 어머나,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로는 자기가 압력을 받기 전에는 50대 50이었다. 근데 자기가 압력을 받은 이후에 내용이 바뀌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뀌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류에는 자기가 서명을 한 건 맞는데 그 서류는 정작 내가 내용을 모른다. 그러니까 서류 내용은 모르고 자기는 그냥 서명했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100장이 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없었다. 예, 자기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그래서 그 앞에 것도 어떻게 놓이는지 기억이 했다고 하고 이후에 바뀐 것도 기억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표지가리 했단 말은 들어간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만 기억을 못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네. 이제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애매해진 상황이. 그러니까 표지가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사인한 거는 A라는 내용이었는데 A였는데 사인한 그 서명한 부분은 놔두고 그 A라고 하는 것에 거피를 뜯어가지고 B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사인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너무 끔찍한 공문서비스인데, 범죄인데, 그렇게 예, 그건 엄청난 건데 그렇게 말을 하더니만 네. 갑자기 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니까 내가 그걸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그냥 사인한 거 맞고 읽어보지 못해서 그냥 사인한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건 표지가리는 또 뭐 그런 말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간 거죠. 나왔다는 자기는 거야.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인한 것을. 그러니까 표지가리 얘기는 들어간 거고 상식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네. 당시에 공사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나는 정작 결제 올라온 문서를 읽어보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내용을 당시에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거를 뭐 내용을 어떻게 100장 넘는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던 아니 거죠. 자기 5년 전에 그렇게 압력받아가지고 그만뒀다고 말한 사람이 또 그 내용은 기억 못하고 자기가 또 다 결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장식 변호사님.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거 왜 만들어졌습니까? 사실 민관 공동개발, 합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다른 그 부수적인 것들도 또는 그 이후에는 더 중요한 사업들도 많아졌지만 그렇죠. 2014년 설립 당시를 생각해 보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네. 그것을 주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장이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곧 사라질 거다. 황무성 녹취록 사건은. 사라질 거다. 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도했던 그 취지나 목적, 즉
연기를 피워서 뭔가 연기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옷에 배도록 만드는 것에는 일정하게 성과를 낸 거 아니냐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본질은 사라지고 본질은 그냥 사라지고. 이재명 후보 흠집 내기만 성공하고 예. 끝내는 거다. 예, 주변에는 이재명 후보의 주변에는 뭔가 좀 찜찜한 얘기들이 많아. 조폭도 뭐 3억 7천을 줬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사진 가지고 뭐 얼마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황무성 사장이 진짜 이유 없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면 사장이랑 독대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사퇴를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추정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실은 나중에 제가 아는 바로는 나중에 이재명 시장 쪽에서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다른 들은 게 바로는 사실 다른 게 있고 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차마 본인이 그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럼 인사 잘못했네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게 시장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한기나 정진상이 만약 비서실장이 연관이 됐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하는 비판이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유, 예. 잘못했네요, 이재명 후보. 왜 그런 사람을. 근데 얘기 듣기로는 사실은 그 사람 또 데려온 사람도 따로 있고. 예, 맞아요. 뭐 예.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관리 책임은 있으니까 문제가 좀 굉장히 있네요. 엄격한 네. 그 중립적인 잣대를. 예. 네, 저는 매우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요 타임에서 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제보를 하면 제보자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건데 황 전 사장이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나게 된 혹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본인이 이제 형사 재판을 받았으니까 유죄가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를 쫓아낸 것이냐, 자신은 피해자이냐, 희생양이냐 그렇게 만들어버린 요 사람을 사실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왜 못 믿겠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다. 이제 요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얘기해보는 게 바로 이 황무성 전 사장이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네.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전이에요. 이제 사실은 되기 전인데 네. 2011년 경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사업하는 사업 수주 명목으로 뭐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어느 회사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를 건네받았다. 이제 건설 사업차예요. 건설회사. 가서 이거를 네. 이제 해고는 이제 먹었다는 것이고요. 네. 사기를 쳐서 먹었다는 걸로 네. 했던 건데 이제 성남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개발된 취임한 시기가 2013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미 응모하고 했을 때 한참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기소까지 되고 뭐 네 이랬던 번이나 출석했었다고 출석했던 상황이고 지금 이 문제가 됐던 이 시기 지금 우리가 뭐 녹취록 나오고 했던 시기나 한참 재판이 되고 이랬던 시기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가 이제 좀 제가 봐서는 녹취록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유모 그렇죠. 씨가 네. 유모 씨가 이제 추천했다는 건데 지금 그 유모 씨가 녹취록의 당사자 아닙니까? 상대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내가 당신 추천해서 상당히 곤란하게 됐어라는 식의 내용이 전체의 유한기 취지예요. 씨예요. 그 사람이. 이름 말고 뭐 이름 다 말해라고 얘기하고 복잡하니까 다 말하는데 그런가요? 야 그런 거 진짜 싫더라. 내가 막 우리 이름 다 아는데 아우 내가 이름을 말하면요 우리 PD님들이 우리 여기 뉴스토마토 PD 말고 딴 방송 PD가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조용히 막. 근데 어이가 없어. 딴 데 다 말하는데 그럼 우리만 바보야? 이런 어쨌든 사실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TV조선일 거예요. TV조선 홈페이지에 녹취록이 다 올라 있어요. 그래요, 전문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유한기 씨가 네. 내가 당신 데려와가지고 정말 곤란하고 당신이 지금 뭐 잘못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쩔쩔매요. 그러니까 쩔쩔매. 황모 씨가. 황무성 사장이. 황무성 사장님이 황무성 사장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황무성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써서 주면 될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써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그렇죠. 이러면 내가 다 죽어야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은 이 배경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요한기 씨가 당신 추천해서 이런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 지금 중요한 사업에서 사실은 사기 혐의가 사기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공사에서 이걸 진행하는 상황이 되면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러니까 윗선에 제대로 보고가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공적 책임을 지기 전에 정리하자는 거예요. 유한기 씨가 빨리 정리하고 무마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든다는 그게 거죠. 예. 합리적인 의심인데 우리 엉겅키님께서 김필상 변호사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필상 변호사님 진실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되게 칭찬하는 건데 이필상 아닙니다. 김필상 변호사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얘기를 해보면 결국 황무성 전 사장이 녹취록을 공개한 거나 녹취록을 공개한 다음에 보도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간 거나 전부 다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의도가 이렇게 되는 있죠. 거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사실 보도할 때 보도의 ABC를 지킨다면 네. 왜 유한기 씨의 얘기에 대해서 그 직속 상관인 본부장 사장이 황무성 사장이 왜 이렇게 쩔쩔맬까? 네. 무슨 이유로 사퇴서를 자기 사직서를 스스로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이거를 조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게 기사에 ABC가 기승전결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건 제가 소설이나 영화에 열린 결말은 봤어도 이건 열린 기사예요. 열린 기사. 결론이 없어. 왜 열린 이랬는지. 이유가 없어, 이유가. 네.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열린 기사를 통해서 풍부한 상상력을 읽는 이로 하여금. 기사가? 기사 자체가. 뉴스가, 보도가? 충분히 이재명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 사실 이게 프레임이 그거잖아요. 직권남용을 해서 네. 사장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에 배임을 저지르게 했다. 배임을 저지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으로 황무성 사장을 고의로 찍어냈다. 억지로 네. 찍어냈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연기를 피우기 위해서 이런 열린 기사를 열린 기사를 열린 결말로. 열린 결말을 지금 기사 얘기에서 미디어 얘기를 좀 하면요. 이게 이제 시장이 7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녹취록을 찾아가지고 그 브라우저에서 시장 나오는 부분을 다 찾아봤어요. 문맥을 다 찾아봤는데 여기서 보도한 그런 식의 문맥이 딱 떨어지게 시장이 시켰으니 너 나가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냥 그런 내용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그러니까 사실 보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보도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전문 다 공개했어. 알아서 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프린트를 해볼 때 A4 12장이에요.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12포인트? 10포인트? 뭐, 글자 뭐, 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은 것이 작은 것이 나오더라고요. 12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제 프린트에서 읽어봤는데. 그걸 누가 다 읽겠냐. 그러니까 이거를 앉아서 문맥을 따져가면서 읽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가 뭐 악의적이기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왜곡되게 읽힐 만한 상황으로 나온 건 사실이다. 지금 나옵니다. 김성복님께서 의도가 있는 보도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우리도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 참네요. 왜 맨날 이러는 거예요? 이 보도하시는 분들은 왜 열린 결말로 기사를 써요? 결정적 한 방이 없으니까 연기를 피우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예. 모르는 척하고 그러세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예, 저의 견해입니다. 예. 결정적 한 방이 있으면 결정적 한 방으로 급소를 딱 치면 돼요. 근데 급소가 안 되니까 급소가 네. 급소를 못 치니까 네. 뭐 그러면은 잔매 장사 없고 네. 그 이슬비에 속옷 옷 젖는다고 젖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슬비나 잔매 거리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피우는 거죠. 그래요. 훈연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훈연 기법. 예. 연기를 피워서 옷에 연기가 훈제처럼. 배게 하는 예.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훈연 기법까지 전문 용어 나오고 보니까 또 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네. 누가 생각나십니까? 국제 마피아파의 박철민 씨가 생각납니다. 박철민. 거기도 훈연 저는 기법이죠. 돈도 비슷하네. 3억 7천짜리. 이분은 뭐 자기 와이프가 전 변호사라는 걸 엄청 강조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박철민 씨 얘기도 사실은 어제 뉴스에 하나 나왔어요. 네, 그렇죠. 무슨 뉴스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분이 형 집행정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네. 이 뭐 사람 전과가 워낙 많으니까. 예, 형 네. 집행정지가 일단 변호사님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뭐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거는 형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그 형의 효력을 정지시켜서 약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는 그런 거죠. 뭐 저도 받아본 적이 있긴 있는데 뭐 어느 네. 정도에서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서 도저히 이제 구치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수술을 받도록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경우나 가능한 일에 아주 뭐 이렇게 진짜 무슨 잘못하면 다리 잘라요 이 정도 되는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2020년 3월에 구속 집행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네. 15일을 받았는데 15일 받은 다음에 도주를 했대요. 안 돌아가. 나 이제 처음 봤어. 교도소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타령. 15일 동안 안 돌아오고 결국은 그럼 돌아왔는데 교도관들이 찾으러 가야 돼.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네.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구속 들어왔는데 네. 그럼 이런 사람을 상식적으로 다시 형 집행정지를 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법은. 없죠. 예, 근데 네. 올해 8월에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타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 형 집행정지를 해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법무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이거 형에 대한 지위는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가 한 건데 왜 해줬을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20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 근거로 제시했던 그 현금 다발을 보여준 박철민 씨 그리고 박철민 씨 변호인으로 장영하 변호사. 변호인으로 본인이 이렇게 그 카메라까지 받으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던 장영하 변호사. 근데 장영하 변호사는요, 또 이 박철민 씨 변호인을 또 사임했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 딱 당시에 이거를 보도하려는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의심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현금 다발을 보여주면서 엄청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하는 바로 그 박철민 씨가 알고 봤더니 형 집행정지를 2번이나 받았었고 사실은 형 집행정지를 받는 동안에 마약까지 하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정지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었었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형 집행정지를 검사들이 해주는 건데 왜 갑자기 형 집행정지를 해줬냐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왜냐하면 형 집행정지를 해서 풀어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돈다발 얘기를 하면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의 행동대원이다. 나는 20억을 이재명 지사 쪽에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무성 전 사장의 녹취록이나 마찬가지로 이거 혹시라도 사주받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의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 안 가. 일단 뭐 사기 범죄, 그것도 무슨 뭐 꽃뱀 사기, 꽃뱀 사기, 공갈 협박, 공적 조서 뭐 폭처법. 했다고 네, 공적 해가지고 조서. 네. 변호사법 위반 뭐 이런 것도 됐었죠. 사기 뭐 이렇게 등등등 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냥 저는 재소자라고 해서 재소자는 말을 못 믿어하는 메신저에 대한 불신만 갖고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내놓은 사진이나 발언이 너무 허랑해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이 네네. 그 촬영 시점이 2015년이라고 그쪽에서 주장했는데 2018년 10월 적어도 8월에서 10월 이후라고 하는 점들이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3억 7천이라고 내놓은 그 사진, 그다음에 그러면서 뭐 여기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 지사님 뭐 이런 그 쓸데없는 스웩을 보여주던데 스웩. 스웩이죠. 네. 그 범죄 스웩을 보여줬는데 네. 그 3억 7천도 누가 봐도 그 3억 7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표와 돌반지로 뇌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는 빵 터진 게 돌반지를 그러니까. 돌반지를 내몰렸다 깜짝 아 요새 놀랐어요. 금값이 오르긴 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이고. 뭐 한 20년 전에는 돌반지 하나 해봤자 뭐 3만 5천 원, 5만 원이지만 지금은 한 30만 원 한다고 해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돌반지로 뇌물 상상을 해보세요. 이재명 시장이나 측근이 돌반지를 금은방에 가져가서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까? 이건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라도 네. 그냥 일반 공무원들도 그런 짓은 안 해요. 누가 돌반지로 뇌물을 줍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그것도 뭔가 본인이 그냥 추정컨대 이거는 뇌피셜이지만 추정컨대 네. 나 돈 많아 이런 거 한번 또 네. 플렉스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사진을 다시 쓰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수정님이 말씀하십니다. 법조계가 정말 썩었네요. 억울한 사람은 간첩으로 물고 마약 사범의 깡패는 잘도 풀어주네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은요, 나무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아들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습니다.
믿어볼까요? 믿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한 말이니까.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과외를 가잖아요. 근데 네. 부모님 말 중에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원래 머리는 좋은데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요새 조금 노력을 안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말 믿고 과외했다가 큰일 납니다. 야, 진짜 저도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 정말 100배, 1000배 공감해. 나 그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나도 가위 100%야. 많이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박철민 씨 사건도 그렇고 황무성 전 사장이 6년 전에 녹취록 갑자기 꺼낸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림이 좀 사실 그려져요.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전 중립적이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쟁점이 뭘까요? 뭐 이제 이것이 지금 사실 어쨌든 훈연에 성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연 기법, 예, 연기를 그게- 솔솔 피운다 이거예요. 예, 이게 네. 지금 그동안 많은 훈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훈연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가 나서 어떻게 종결되는지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 문제예요. 네. 훈연 기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도 이미 냄새가 뱄어 몸에. 몸에 냄새가 배어. 그러면 냄새를 빼기가 너무 힘들고 빼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안 빼고 넘겨 열린 결말로 남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항상. 이후에 사실 후속 보도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뭐 좀 여기 정치 고관여층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추적하면서 보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까지 언론의 특성상 그런 일들이 그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군요. 그러니까 훈연 기법이 앞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뭔가 냄새 빼는 작업이 있을 것인가 이걸 보라고요? 네. 그게 남은 쟁점이라고요? 아 이거 뭐 결과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결과는 봐야 될 테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훈연 기법에 물들지 않게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후보 쪽에서도 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네. 이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를 잘 보시면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를 쬐면서 네. 나쁜 냄새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 어두운 되는군요. 곳. 제가 아직 방송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방송한 지 경력이 얼마나 됐는데 지금 방송이 서툴렀다고 말을 하고 참.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장을 다시 압수수색했어요, 검찰이. 그때 또 보도가 막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정책실장, 뭐 비서실장 이메일 나왔다. 이재명 시장이 결재했다.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은 3년인데 이 이메일 기록은 2015년도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뭔지는 안 나오고 계속해서 뭐 계속 이메일 왔다 갔다 한 거 우리가 확보했다.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지사가 결재했다. 요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없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용 또 열린 게 얼마이지?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건 너무 좋아하네. 기사지. 예. 아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에 그래서 이메일이나 그 전산실 뭐 다 압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과거 기록까지 나와 있는 거 다 했는데 키워드로 이재명 쳤더니 하나도 안 나왔대잖아. 정진상은 하나 나오고. 진짜요? 예. 그거 맞아요? 예, 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으니까 저는 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네. 얘기를 하면 키워드 그 원래 그런 포렌식을 하거나 뭔가 검색할 때는 키워드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키워드 검색해봤는데 예.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하나도 안 나왔대잖아요. 정진상은 하나 나오고. 오. 예.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여기도 훈연 기법이 들어가가지고 왜 그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을 안 하냐? 압수수색했더니 왜 이제야 하냐? 그다음에 결제 사인한 게 나왔다. 그럼 네. 아니 여러분들 그 어디 가서 그 수표 뒷면에다가 이서할 때도 본인 사인하는 거고 시장이라면 공문서에다가 마지막 결재권자면은 결재권자 결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10개가 나왔다. 그거 어쩌라고. 나 그건 진짜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재밌다. 이게 우리가 보통 수표, 위조 수표인지 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남한테 수표 받아가지고 그 수표를 이렇게 은행에 넣거나 누구한테 전달해 줄 때, 이제 돈처럼 쓸 때, 현금처럼 쓸 때, 그 수표에 이서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이서했으니까 당신이 위조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랑 그렇게 똑같다는 얘기한 거죠, 지금. 난 내가 이 수표 받아서 내가 이걸 지급했습니다라고 사인한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무슨 범죄가 있습니까? 그게 범죄가 되려면 고의적으로 부도 수표인데 부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사람을 속여서 이서까지 해서 사람을 속여서 줘야지 이게 뭐 범죄가 되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보세요? 이 신재수 변호사님의 이 과감한 발언에 대해서. 신재수 변호사님은 맨날 자기는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오늘 발언은 좀 위험하지 아니, 뭐 않습니까? 자로 잰 듯한. 뭐 일단 괜찮아요. 일단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압수수색해라. 사실은 물론 뭐 그런 경우가 많긴 했지만 이번 이런 케이스처럼
언론이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참 이제 그런데 압수수색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래서 뭐 사실 증거될 게 없다라는 내용은 네. 그냥 지금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저기 여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언론 환경이 어떤지를 사실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그 신장식 변호사가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믿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잘못 만났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네. 김성복님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잘못된 사람은 노태우가 최정점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동의하는 말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지금 보고 계시고요.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이슈 삼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부터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막걸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수사 상황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구체적인 뇌물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제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 이 컨소시엄 관련해서 처음에 발을 빼려고 했었을 때 김만배 씨의 요청으로 곽상도 의원이 도움을 주어서 하나은행 이 컨소시엄을 계속해서 이제 구성하고 꾸려나가게 만들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에도 나왔었고. 자, 요 전제 사실을 깔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 돈이 제일 확실하게 나간 거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흘러간 50억이란 말이에요. 계좌 10개를 지금 동결시켰는데 결국 뇌물로 법원도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동결 조치를 합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이제 추징 보정 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징 보전 명령이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공무원 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이 피의자도 이제 되는데 네. 형사 사건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될 이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당한 이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법원이 사실상 이거는 추징해야 되겠구나 이거 진행되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상당히 인정이 되는 상황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돈이 무슨 뭐 딴 데 빼돌린다거나 이러면 아직 못 하게 되니까 네네. 이 법원이 미리 이거를 저기 압류처럼 이렇게 묶어놓는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법원이 이걸 받아준 거죠 이번에.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봤고 뇌물로 곽상도 의원이 그다음에 법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렇게 뇌물로 보는 것이 네. 지금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요. 이제 여기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더 지금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6월에 통화한 내용을 확보를 했는데 이 몰수보전 추징 이거 신청할 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아들에게 월급과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했다. 요게 지금 이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수뢰 관련해서 어떻게 당신이 이익을 주겠다 이런 약속했다는 게 지금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빼박 아닙니까? 저 빼박 예. 사후수래. 난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네. 이 동결 추징 보전 이거는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50억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일단은 추징 보정 대상액이 50억이잖아. 네. 근데 그 중에 자기들 50억 받아갖고 28억인가 세금 냈다고 세금 냈죠. 그랬잖아요. 네. 28억 어떡할 거야? 그거는 세금 낸 것도 본인의 이익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50억 다 무조건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 이제 네. 두 번째는 곽 의원과 곽상도 이제 의원이 아니죠. 이제 전 의원이죠. 아직 처리가 안 됐나? 하여튼간에 사표는 네네. 낸 거잖아요. 네, 사퇴. 어쨌든 곽상도 씨와 그 아들이 정말 최초에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보였던 태도. 모르는 일이다. 그 말, 이 말로 지은 이 업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 마디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말려진 업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네, 한 마디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네. 어제 제가 한번 무슨 말 했지 한번 쭉 봤는데 정말 네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오늘도 아니야. 지금 당장 기자들이 물었을 때 5분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5분만 사는 사람 오늘 정말 오늘도 아니고. 명언이 어록 나옵니다. 신장식 어록. 예. 5분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답변에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최대는 뭐냐면 우리 아들이 50억을 받은 것은 이재명이 그렇게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계론 얘기. 그게 네. 정말 이렇게 2015년부터 이렇게 자기들이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그 통로까지 구체적으로 해놓고는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맞아요. 그때가 그랬었죠. 이런 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 상식적 멘탈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요, 곽상도 의원의 발언하고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 발언이 또 틀려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해요. 그 아들과 부자 간의 대화가 필요해요. 네, 부자 간의 네. 대화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왜 산재라고 했죠?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김만배 씨는 아주 그 시정일관 산재가 맞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게 아닌가가 제 오만 개인적.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둘 다 오범이에요? 왜냐면 네. 이게 처음부터 산재로 처리한 게 아니로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대 처리 안 했어요. 사실 사대 안 처리했으면 했어요. 세금을 안 냈죠. 처리 자체는 안 그러니까 했어요. 예. 그렇게 많은 양의 세금을 내는 걸로 아마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떳떳하게 또는 이렇게 대놓고 처리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들어오니까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네, 많으니까 네, 너무 많으니까. 이걸 뭐라고 답하지 그래 산재로 답하면 되겠다라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짜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다음 저는. 이제 말을 사실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냥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유동규 씨한테 700억 준다는 것도요. 세금이 300억인가 뭐 400억인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죠.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또 아주 적어서 속상해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저도 300억이 적어서 속상해. 네, 저도 그만큼 좀 세금 내고 가져왔으면 진짜 좋겠다. 돈 얘기하지 마요. 기분 예, 나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기분 안 좋아요. 자, 손재 의학이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50억 클럽도 그렇고 사실 이 하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돈 받은 사람들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요. 제가 아는 한 이게 이렇게 덮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말들이 다 틀려. 그래서 검찰이 물론 수사 능력을 제가 좀 의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수사 능력이 없는 검찰이 이걸 덮을 수가 없는 수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상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에 이슈 삼합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입니다. 좋아요, 구독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은요, 좋아요 모자르다, 뭐 구독 더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10만 가자, 50만 가자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름 다 외워놓고 물론 내 이름은 까먹겠습니다만은 자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 사람들이 고발 사주 의혹, 뭐 손준성 검사 영장 뭐 그냥 기각됐으니까 공수처 이렇게 그냥 못하고 끝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우선 영장 기각 예상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저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장 발부가 쉽지 않겠다. 김윤우 변호사가 그 본인의 이 알고 있는 세평 당시 영장 발부가 될 수밖에 담당 없는. 판사가 본인 연수원 동기고 이분 성격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럼 반반 이렇게 갔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날 사실 제가 신장식에 신장개업에 출연했었었는데 근데 저랑 같이 출연했던 분이 김용남 전 의원이자 맞아요. 윤석열 캠프에 지금 공보 특보 원래 대변인이었다가 좀 손가락만 하향되신. 씻었다고 해가지고. 자, 어쨌든 김용남 의원도 그런 뉘앙스를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그랬죠.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구속영장도 원래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이 들은 다른 정보에 의하면 발부될 거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가 지금 김윤희 변호사가 말한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또 전담 이재명 후보와 중앙대 법대 동기고 뭐 어쩌고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자, 김필상 변호사님 청정지대 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은 영장이 어떻게 될 일단 거라고? 제 경험상 그런 식의 전망으로 그런 걸 갖고 전망해서 맞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사안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렇게 과감하게 영장을 치려면 뭐가 있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딴 데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손준성 검사를 뭐 어영부영하다가 영장을 한 게 친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9월 27일인가요? 우리가 네. 이제 뭐 대검이니 뭐니 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관련자들 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다 조사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와서 이제 손준성 검사를 여러 번 소환 시도했는데 오지 않았을 때 지금 한 거라서 네. 어느 정도 정보를 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이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직
고위 검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긴 하죠. 부담이긴 하지만 그렇죠. 저기 공수처가 한번 이걸 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처음에 검찰이 수사를 먼저 해서요.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이 맞다는 걸 확인을 먼저 해줬어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실에 와 있던 그 파견 검사 A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발장 작성한 것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걸 정보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하면서 공수처에 넘겼어요. 자, 벌써 지금 자료가 상당히 많이 쌓여지고 있죠. 그 이후에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압수수색한 거에 의하더라도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있던 뭐 방이라든가 뭐 파견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거라든가 참고인 조사라든가 이런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그림이 사실 맞춰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손준성 검사의 말만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9월 달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0월 4일부터 계속 불렀죠. 근데 계속 손준성 검사가 변호인을 뭐 못했다, 뭐 어쨌다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김웅원도 옆에서 같이 서로 미루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안 됐고 옛날에 윤석열 총장이 자기 사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할 때 네네. 소환조사 안 했잖아요. 요청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전격 기소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비춰가지고 뭐 그래서 영장 청구 하나보다까지 생각했는데 영장 자신이 청구 당하고 나니까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함부로 막 무시하면서 하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화를 막 냈고 윤석열 후보도 손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손준성 검사에 대한 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어제가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그렇게 바보도 아닌데 이번에 또 망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심이 사실 좀 하면서 사실은 반반이었던 거죠. 우리는 예. 객관적인 사람들이니까.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이제 조사회가 나오는데 네. 그 둘 조사하기 이전에 이미 기소 여부에 대한 기소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정도의 자료는 축적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화가 나는 지점이 이거예요. 그랬는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유로 든 게 손준성 검사가 앞으로 수사에 협조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에 협조를 잘해라. 이러면서 이걸 풀어줬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좀 사실 이게 물론 이제 뭐 구속영장의 요건에 원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도주우려 증거인멸 뭐 그런 게 들어있긴 그렇죠. 하지만 이제 사실은 죄의 입증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가, 그다음에 죄질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결국 조항도 들어갔는데 판단할 때 들어가라고. 네. 지금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완전히 무슨 교과서처럼 그런 걸로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지금 지나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방식으로 가는데 말하자면 최초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 네네네. 원래 며칠 날 10월 20일 날인가 뭐 네. 나온다고 했는데 예.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아서 체포영장을 친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나온다고 하는 날짜가 아직 남았는데 왜 체포영장을 치냐 맞아요. 해가지고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기각됐어요. 근데 그날 안 나왔어 나왔어. 또 안 나왔어. 그러면 실은 이 사전구속영장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절차상에 왜 미리 그 즉시 공직, 즉시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나오면서 방어권 얘기를 손준성 검사 측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방어권 얘기를 세게 하면 사실 판사들이 조금 멈칫 이러다가 내가 정말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파쇼적인 판사라고 평가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구속영장이 아니라 안 나온 날 즉시 긴급 체포를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안 나온 날 안 나왔으니까 체포영장 다시 재청구합니다. 그래야죠. 라고 네. 하는 게 훨씬 더 뭐 좀 야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논란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공수처 해요. 가시라고요. 노영이 특검을 한다고 공수처 하더니 가시라고요. 왜 안 가냐고요. 너무 답답한데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공수처 너무 정말 이 능력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말 우리가 계속 이구동성을 말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잘 안 되는 데서 자꾸 정무적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 실수가 나오게 그게 많이 판사 스텝이 출신들이 꼬여요. 많아서 그래요. 그냥 그게. 직진해야 돼요, 이럴 때. 직진해야 돼요. 이럴 때. 약간 무식한 게 필요해요. 자, 그 얘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신대철에서 얘기하신 게 중요해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근데 왜 이걸 가지고 계속 화를 냈지? 자기는 손준성하고 친하지도 않고 손준성은 추미애 손전에 추미애 라인이라고 장관의 그랬잖아. 라인이라면서요. 예. 네. 그래놓고 이제 원지사한테 계속 묻고 하니까 그거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이런 식으로 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라던가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뭐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라고 말한 얘기하는 거예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원희룡 지사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원지사한테 아니 그걸 왜 저한테 그럼 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 이랬죠. 예. 그다음에 홍준표한테 똑같이 또 물어봤어요. 홍준표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홍보가 네. 아주 또 그 시원한 콜라, 홍카콜라 멘트를 날렸죠. 그렇죠. 당신이 하는 건 정당한 수사고 당신이 당하면은 다 정치 공작이냐? 허이 참. 네, 어이차 그리고 또 계속 재차 물어도 이게 도대체 대선 토론 후보 대선 그게 후보들 무슨 상관이냐 토론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근데 얘기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급해진 거다? 영장이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한 두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아 이거 진짜 강제 수사가 목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 쪽에서도 이게 이제 기소가 눈앞에 왔다. 강제 수사가 아니라 이제 기소가 눈앞에 왔다라는 거를 하면서 이게 긴장감이 좀 높아진 게 있고 위기감이 좀 있는 게 있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월 2일하고 11월 4일 날은 네. 그때도 손준성 검사가 뭐 이렇게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봐주자. 네. 이게 그 발부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11월 2일이나 12월 4일 날 출석 안 하면 이거는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가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네. 출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겠죠 무조건. 예, 이제 그때도 안 하는 건 진짜 바보죠. 예, 그럼 진짜 강제 그 체포, 긴급 체포 할 수도 그럼요. 있어요. 예. 안 하면 공수처가 또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도 안 나오면 긴급 체포하세요. 그때 네.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뭐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반반만 믿어요. 범죄 혐의가 그 소명됐다라는 판사가 말을 인정하다.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판사가 안 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아, 이건 좀 자의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송영길 대표님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진짜, 어쨌든 네. 그 방어권이라든지 뭐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점만 적시됐다라는 점에서 네. 반대 해석을 하면 일정하게 물증이나 범죄의 소명 정도는 어느 정도에 이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세 가지 게다가 정도를 어제 또 추적해 MBC 봤습니다. 뉴스에 또 아, 그거 되게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나왔어요. 예, 손준성 검사 밑에 있던 검사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이걸 검사가 직권남용했다라는 범죄 혐의로 이거를 좀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궁금했는데 손준성 검사 밑에 있는 검사가 손준성이 나한테 그거 쓰라고 했다. 뭐 이것도- 파견문 검토해라. 이것도 사람 이름 다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네.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 제2담당관 네. 임홍석 검찰연구관 두 사람이 출력했다 그 비실명 판결문 출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그건 물리적 기록으로 네, 증거로 네, 확보가 본인 된 이름으로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수사정보 제2담당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료를 수집하는 쪽이고요. 1담당관이 분석 평가하는 쪽이에요. 분석 평가. 근데 이 담당관인 성상욱 제2담당관이 네. 그거 윗선에서 시킨 것 같다라고 진술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자료 수집차, 원래 자료 수집하는 원래 자리예요. 내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한 거다. 근데 내 일이니까 했다가. 내가 한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윗선에서 시켜서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을 바꿨다는 거예요. 윗선 누구예요? 직속 상관은 손준성이고요. 그 윗선은 누구예요? 그 윗선은 윤석열 총장이라는 거를 조남관 차장이 국정감사 때 나와가지고 그 물어봤어요. 박주민 의원이 네. 수사정보정책관이 네. 자기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 할수 있는 있냐? 거냐? 그렇게 할 수 박주민 없습니다.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총장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조남관 차장 자기도 알면서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대검 차장이었는데 몰라요 진짜 이거를? 그 사실은 네. 그러면서 자기도 방어를 했죠. 직제상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은 저는 보고를 안 받고요. 총장한테 위로 보고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총장 얘기했어요? 지시를 직접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남관 차장 지금은 아니지만 차장 아니 지금은 연수원장이라고 법무연수원장이죠. 했죠?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걸 제가 사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과연 고발 사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알려진 내용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어 고발장 작성이 이제 직권남용의 기본적으로 구조인데 직권남용이 되려면 직권을 남용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검사들이 고발장을 쓰는 게 자기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직권남용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 얘기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딱 보여주진 않지만 지금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게 여기에 관련해서 정보 수집과 이거 고발장 작업을 위한 여러 밑그림이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되고 있어요. 지금 신학식 변호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뭐 판결문을 입수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거기 있는 정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이대로 갔으면은 이거는 직권남용 문제가 되겠는데 싶은 내용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중요한.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들이 좀 더 활발하게 위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지금 사실 여기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이 네.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물론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네, 될 수 있는 네, 것이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 점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소피아 0501님께서요. 김필선 변호사님은요. 다른 두 변호사님이 한창 수다 떨 때는 졸린 듯 말 듯 바라보다가 얘기 끝나면 빙그레 웃어요. 너무 좋아요. 아, 참네요. 정말 얘기 열심히 한 사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정말. 아니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좋으면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해도 좋은 거지 뭐. 아 그런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요즘에 주윤발 모야옹이란 말이 나온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낮에는 윤석열인데 난 쓱 발을 윤석열 빼고 지지하다가, 윤석열 네. 지지하다 발을 빼고 네. 무조건 밤에는 무야 홍준표를 지지한다. 왜 밤에만 지지할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눈치 본다고 주윤발 윤석열 지지하다가 알겠습니다. 발을 빼고 하여튼 말 잘 빼고. 만들어. 정말 말 잘 만들어. 주윤발 모양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내일 그 얘기는 하고요. 자, 내일요 저희가 공지합니다. 고발사주의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 내일 제가 모십니다. 물어볼 말 정말 많고요. 조성은과 노영이가 만나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질문할 거 왕창 올려주세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